안녕하세요. 오늘 2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10시 반에 이진동이가 오정찬 기자 펜앤마이크 고성국을 고소한 재판 오늘 거의 결심이라고 해서 갔습니다. 같은 오늘 정규재 주필도 나오셨어요. 오늘 뭐 결심이라고 하니까 지난번처럼 정규재 씨도 이제 한 말씀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오늘 오셨어요.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재판 일정들을 이렇게 제가 확인을 하고 사진을 찍고 재판장에 들어가서 딱 제가 찍은 걸 보니까 세상에 판사가 누군지 짐작하시겠어요? 참, 마성영. 가슴이 두근두근. 마성영이가 2020년 7월 17일 날 오정찬 기자를 법정 구속시킨 놈이잖아요. 게다가 얼마 전에 조국이 정경심 재판에서 조국이한테 징역 2년을 때리고 뭐 벌금 이렇게 때린 놈이잖아요. 근데 이게 민사재판에 와 있는 거예요. 제가 얼른 문자를 써갖고 정규대 씨는 저쪽에 앉고 저는 이쪽에 앉고 문자를 보라고 하여튼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갖고 핸드폰 보고 문자를 보라고 그랬더니 아니 이제 정규재 씨가 몰라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정찬 기자 법정 구속시킨 놈, 조국 재판 판사놈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정규재 씨가 오정찬 기자가 참 옆옆 이렇게 앉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여주니까 오정찬 기자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야, 그랬어요. 큰일 났다. 아니면 오늘 이거 재판부 기피 시정을 하겠다. 오늘 종결 못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지난번 12월 9일날 재판 때에 그때 판사가 좀 재미있는 판사였었어요. 근데 우리 쪽에서는 좀 좋았던 괜찮았던 판사예요. 원고들은 서로 자기가 뭐 옳다고 주장하고 하는 것 중에 뭐 서로가 하는 말 중에 옳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다른 것도 있다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진동이가 원고 신문을 했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딱 판사가 딱 잘라서 안 했다. 내가 보니까 그거 안 했다. 그러니까 이진동이가 꼬리를 내리면서 제가 착각한 것 같다. 근데 피고 오정찬 피고 1이에요. 그 다음에 뭐 피고 1, 2, 3 이렇게 있어요. 피고 1이 주장한 것은 1심 때하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 주장을 한다. 똑같은 내용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판사가 서로 이제 뭐 좋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억울하지 않도록 그러면 한 번 더 다시 질의 서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서로 둘이 좀 원만하게 합의를 하도록 이게 교통사고처럼 재산상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고 명예 정도 이렇게 된 거니까 좀 합의를 하면 어떠냐. 1심에서 뭐 피고인 측이 오정찬 측에서 600만원 뭐 1000만원 이렇게 제시를 한 것 같은데 뭐 합의를 할 그런 거는 안 되냐 이렇게 했더니 이진동이가 판사님 저는 5년 동안 너무나 고통을 당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오래된 거지만은 태극기 부대가 나를 체포하러 온 적도 있어요. 이렇게 가면서 안 된다고 이제 안 된다는 얘기는 안 하지만 하여튼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말도 자르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증인들도 뭐 신문하고 김희겸한테도 아마 서면 질의해갖고 아마 받았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오정찬 기자가 얘기를 안 하니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랬는데 증인신문 안 했다. 판사가 피고인 측에서 봤을 때는 증인 뭐 온 거에 대한 신문을 한다. 근데 얼굴 붉고 법정에서 싸우는 것보다는 서면 질의를 해라. 그래 기회를 준다고 이렇게 한 것이 있었는데 오늘 재판장에서 오정찬 기자가 그 2달 전에 이렇게 낸 거 아마 그 원고 측이 그저께 법원에 제출해서 아마 어제 법원에 도착한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오늘 받았다. 나 여기 대해서 내가 다시 답변을 내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진동이가 피고는 재판을 질질 끌려고 그런다. 오늘 종결하자. 근데 판사가 바뀌었는데 이게 말이 돼요? 판사가 뭔지도 모르고 앉아갖고 오늘 와서 자기 결론 내겠다고 하는데 딱 보이잖아요. 재판 내용도 몰라. 무슨 내용인지. 그래갖고 이제 막 말이 오갔어요. 이제 오정찬 기자가
짜고 들어가서 피고 입장에서 말하겠는데 당사자 신문을 이진동 신문을 재판부에서 채택을 해서 지난 기일에 신문하는 걸 허락을 해서 2달 전에 그 신문사항을 서면으로 보냈다. 근데 이진동이가 엊그제 법원에 제출 아마 그 서면 질의 뭐 이렇게 요구한 것이 엊그제 법원에 제출된 모양인데 내가 오늘 받았다. 대충 보니까 원고가 이 사건 이진동이가 우정찬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검사 A가 윤석열이 아닌데 윤석열의 뭐 사주를 받고 조언을 받고 자기가 뭐 기사를 쓰고 했다. 2016년에 박대통령 탄핵 사건 때 그거 아닌데 그 전에 2005년도부터 이런 아닌데 우정찬 기자가 자기가 윤석열의 조언을 사주를 받고 기사를 썼다고 하는 게 자기는 명예훼손 됐다. 그래서 검사 A가 윤석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했던 건데 우정찬 기자 원고가 이진동이가 자기 사건 그 책 이렇게 시작됐다. 그 책에서 쓴 내용하고 신문 당사자 신문에서 답변된 내용하고 너무나 모순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점에서 모순인가 하는 근거를 피고인 입장에서 답변서를 제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진동이가 또 원고 입장에서는 그게 뭐라고 그러죠? 뭐를 열어서 재판을 열어서 뭐 논쟁할 투쟁할 뭐 이런 만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고 참고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이렇게 나갔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아니 마성경위는 지금 재판부가 갖고 내용도 모르는 주제에 일단 결심을 하고 종결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점이 어떤 것인지 어떤 게 모순이고 틀리다고 하는 거지 그때 책에서 얘기한 거 이 답변서하고 어떤 점이 다른 게 있는지 그거를 지적해서 참고 서면을 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정찬 기자가 이건 참고 서면이 아니고 이 재판의 핵심 쟁점이기 때문에 준비 서면을 통해서 피고인은 답변을 하겠다. 단순한 참고할 사항이 아니고 검찰 간부 A가 윤석열이냐 아니냐 그 구분에 대한 것이 이 핵심 쟁점들이다. 그게 이 당사자한테 묻는 질문 속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진동이 하는 얘기가 그 쟁점에 관해서 언급된 것은 1심 때부터 계속 해온 거다. 그리고 뭐 또 종결해달라고 또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판사가 또 뭐라고 하는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우정찬 씨가 오늘 받았으니까 다음 주까지 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진동이가 또 이제 막 항의를 하는 거죠. 이 재판을 2심에 와서도 1년이 넘게 재판했다. 그런데 이 2심에서도 계속 1심에서 했던 내용을 되풀이한다 하고 있다. 그래서 빨리 종결해주고 그냥 이대로 종결하고 만약 피고가 할 얘기가 있으면 서면으로 검토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피고가 올 때 또 뭐라고 했는데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여튼 재판부가 변경되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하는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재판부가 바뀌고 하여튼 뭐 피고인이 뭐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좀 목소리가 마성애가 왜 중얼중얼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재판장이 이 민사 부분은 법정은 이게 좀 길어요. 방청석하고 판사석하고 목소리도 혼자 중얼중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다음에 이 피고가 참고 서면을 내든 안 내든 다음에는 꼭 결심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정찬 기자가 다시 판사한테 참고로 말하겠는데 참고로 말하면 지난번 그 재판부가 바뀌기 전에 재판부 이 사건을 사실관계를 따져서 판단해야 하는데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이유로 많은 문서 송부 촉탁이랄까 사실 저는 이건 내용 잘 몰라요. 많은 이유로 문서 송부 촉탁이랄까 이런 부분을 생략했다. 그때 재판부가 사실은 이 재판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재판부가 이렇게 됐으니까 기록들을 좀 살펴보고 피고가 써내는 준비서면도 좀 잘 보고 심리를 좀 심리할 기회를 다시 좀 좋겠다 이렇게 해갖고 3월 24일 날 10시에 다시 재판을 하기로 했어요. 그때 이제 재판이 끝나는 거겠죠. 그래갖고 이제 나왔는데 이진동한테 어떤 여기자가 찰싹 달라붙더라고요.
저는 또 이진동을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뒤에 따라 나갔어요. 이진동이 재판 끝나자마자 반지 일어나더라고. 저를 보고 도망을 가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따라 나갔죠. 근데 여기저가 달라붙었어요. 3층이에요. 그 민사재판부 3층. 그 1층에서 올라오면 바로 3층이고 쭉 올라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1층이 2층이에요 사실. 그리고 재판부는 3층이에요. 우리가 보는 2층. 그러는데 여자 기자가 달라붙었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소리가 좀 들렸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자랑 이렇게 좀 헤어지는 것 같아갖고 저 그랬죠. 검사 A가 누군지 밝히라고. 어? 왜 못 밝히냐고. 밝히라고 하면 소리를 냅다 지르고 이제 내려왔어요. 이 새끼도 내려오고 내려와갖고 1층에서 2층에서 이제 검색대 이렇게 통과하고 있는데 그 직원이 와갖고 뭐라고 조용하게 하라고 했죠. 그리고 제가 마스크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용해지더라. 그 이제 검색대를 통과하면서 해전문 나가면서 천벌을 역사를 바꾼 놈이라 저놈이 맞아 뒤질 거라고 막 소리 질렀어요. 나와갖고 검사 A가 누군지 밝히면 이 재판 빨리 끝나니까 밝혀. 왜 못 밝혀? 난리 쳤죠. 그랬더니 그래서 뭐 윤석열 뽑았잖아. 그러니까 지난번에 하고 제가 조금 달려드는데 그래서 국민들이 이진동 뽑았잖아. 아니 윤석열 뽑았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네가 그렇게 하던 만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검사 A가 누군지 밝혀. 그러면 재판 빨리 끝나니까. 소리 지르고 나왔어요. 이제 오늘은 이진동이가 눈을 부라리면서 뒤돌아보고 눈을 부라리면서 저한테 아주 대놓고 얘기하는데 저도 겁이 한 개도 안 났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되니까 겁이 한 개도 안 났어요. 끝까지 제가 지난번부터 소리 지르면서 밝히라고. 검사가 윤석열이 아니면 누군지 밝히라고. 끝까지 안 밝히고, 이놈이 발뺌하고 빨리 재판 끝나고 끝내려고 안 되지. 나중에 이제 모르겠어요. 우정상 기자가 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 더 좋죠. 이 재판을 빨리 끝낼 이유가 없으니까. 이진동이는 빨리 끝내고 지가 1심에서 우정찬 기자가 져서 아마 벌금이 손해배상금이 5천만인가 뭐 3천만인가 이렇게 돼요. 네, 이걸 물어줄 필요가 없죠. 시간을 더 보고 아니 5년 후에 끝나도 상관없어요. 윤석열 끝난 후에 이 재판 끝나도 상관없어요. 검사 A가 누군지 이진동이 책에 나와 있는 누가 봐도 이진동은 아니 김희경은 그랬잖아요. 2016년 12월 달에 윤석열하고 술을 2번이나 마셨는데 한 번은 약하게 2번은 진하게 고주망태가 되도록 처마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이진동이었잖아요. 이진동 김희겸한테 정보를 준 게 이진동 아니에요. 거짓말로 끝까지 거짓말 해가면서 이따위를 만들어 놓고 빠져나가려고 안 되지. 모르겠어요. 마성경이가 우리한테는 너무 이해될 수 없는 판사기 때문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서 재판을 질질 끌면 더 좋겠죠. 이제 조국이한테 인연을 때려놨으니까 이 판사를 싹 재판부에서 빼들리는 거 아니에요. 형사부에 있다가는 좌파들한테 또 난리를 당할 테니까 싹 여기 민사부에 좌파들하고 상관없이 이쪽에 싹 보내놓고 피신해 있으라고 요지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저한테는 정상으로 안 보인다는 거죠. 뭐 이렇게 말하는 거는 피신 이런 얘기는 제가 쓰는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마승영이를 안전한 곳으로 빼돌려줬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아침에 본 재판 내용입니다. 재판은 간단하게 끝났어요. 그래서 3월 24일 날 오전 10시에 민사 1별관 10시로 오시면 됩니다. 이때 와서 이진동을 전부 다 작살내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